넉 달 연속 하락하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연방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이긴 하지만 지난달 1.6%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10월엔 휘발유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4% 하락에 그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모기지 이자가 연간 15%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다만 전달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임대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각각 7%와 9%, 외식비도 1년 전보다 3.4% 높은 수준입니다. 또 재산세와 정부 부가 비용이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 뛰면서 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뉴펀들랜드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숙박비와 통신료, 투어비, 항공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다시 2.7% 올랐습니다.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야채와 과일 가공품이 7에서 8%씩 뛰었고 냉장 및 냉동 소고기도 오르긴 했으나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한 달 전에 비해선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9월 대비 한 달간 가격을 비교해봐도 재산세와 정부 비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여성복도 상승했으나 반대로 숙박비와 항공료 등은 떨어졌습니다. 2022년 6월 8.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중은 목표치 아래로 떨어졌고 휘발유를 제외한 물가는 8, 9월과 동일한 2.2%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의 이견은 없었으나 인하폭에선 엇갈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B컷 가능성이 26%로 줄어든 가운데 CIBC 경제학자는 국내 총생산과 고용지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 달 B컷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B컷을 예측했던 BMO 경제학자는 근원 물가가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징후가 신중한 조치를 요하고 있어 중은이 0.25%포인트만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은의 차기 통화정책회의는 다음 달 11일입니다. 한편 온주의 소비자 물가는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2.4%, 엘버타 3%, 퀘벡주 1.6%입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대장균 오염이 있는 유아용 당근과 오가닉 당근을 모두 리콜했습니다. 다라우지 대학의 식품 관련 전문가는 안전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안전청은 소비이즈의 컴플리먼츠와 러블로의 프레지던트 초이스, 버니 러브, 칼 올가닉 브랜드의 미니와 오가닉 포장 당근을 리콜했습니다. 340g들이에서 22.68kg들이까지로 베스트 비포 일자는 8월 14일에서 11월 12일 사이입니다. 이 당근들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당근 재배 업체 그린웨이 농장 등에서 재배됐습니다. 전문가는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해 여러 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이 운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가축을 키우는 근처에서 물을 끌어다 쓰면서 이콜라이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유사 리콜을 발표한 지 24시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센터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선 적어도 39명이 당근을 섭취한 뒤 대장균에 걸렸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지기도 했습니다. 농식품 전문가는 캐나다에서도 관련 식품을 많이 소비하는데 당국이 왜 이렇게 늦게 조치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입수한 뒤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캐나다 당국은 미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 당국은 냉장고에 리콜 제품이 있으면 버리거나 이미 개봉했더라도 구매처에 반품한 뒤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대장균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된 쿼터 파운더의 양파가 이콜라이에 오염되면서 적어도 90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노인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캐나다에선 2021년 253건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감염 사례는 14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토요타 하일랜더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재판매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 범죄 및 사기 예방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도난 차량 10대 중 7대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고 트럭 2대와 승용차 1대입니다. 하일랜더에 이어 다찌램 1500 시리즈와 렉서스 RX 시리즈 순으로 이들 차량들은 각각 3,000대씩 넘게 도난됐습니다. 또 혼다 CR-V와 토요타 라브4도 2,500대가 넘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렉서스 RX 시리즈와 토요타 하일랜더가 2,800대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찌램 1500 시리즈, 혼다 CR-V,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순입니다. 다음은 쉐보레 GMC 서버번, 지프 랭글러, 토요타 라브4, 혼다 시빅, 포드 150 시리즈 순입니다. 도난 빈도율로만 보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와 렉서스, 쉐보레, 토요타 하일랜더 순입니다. 단체는 온주 차량 절도 조직이 지난해 벌어들인 돈만 10억 달러가 넘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캐나다에선 5분마다 한 대가 도난되면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온주의 도난율이 48%, 퀘벡주는 58% 급증했고 대서양 34%, 엘버타도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차량 보안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해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체는 국내 판매 차량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도 도난 방지와 차량 고정, 추적 장치 등을 통해 도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차량 도난이 17% 줄고 온주와 퀘벡주도 상반기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광역 토론토에선 폭력적인 차량 강탈이 14% 증가했고 차량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하는 사건은 무려 140%가 급증했습니다. 두 살 된 딸을 약물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40세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 경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이 지역 가정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여아를 발견했으며 이어진 부검 결과에서 아이의 사망 원인이 펜타닐과 브로마졸람을 섭취한 때문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살인사건 전담팀으로 넘겨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어제 과실치사와 약물 소지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세인트 캐터린에서 구금 중이라고 전한 전담팀은 아이와 유족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마졸람은 캐나다에서 처방되지 않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불법 펜타닐에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 온타리오주 놀스욕 동쪽 빅토리아 파크와 용밀스 교차로에서 40대 행인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생명에 위중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4시 50분엔 스카보로 프로그레스 애비뉴와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면서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또 다른 한 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토론토 경찰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은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됐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내일과 모레 비올 확률은 40에서 70%, 금요일엔 하루 종일 비올 확률이 40%로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기온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 사이, 밤엔 1도에서 3도 사이로 떨어지고 특히 일요일 밤엔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춥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남부 지역엔 오늘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닥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강풍을 몰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들 지역을 덮쳐 정전과 교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이 기간 외출을 삼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주요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오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문화원 전시실에서 인간과 손, 몬트리올 엑스포 67 한국관의 흔적이란 전시를 개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이 디자인한 엑스포 67 한국관은 한국의 건축물이 세계에 소개된 최초의 작품 중 하나로 한국의 건축 기반 스튜디오 발해가 조사와 답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한 결과물들을 한국관 모형과 영상 자료, 게임 체험 등의 형태로 경험 위주의 전시로 확장했습니다. 문화원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60년 역사를 공유하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